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항공 사태가 벌써 이제 한 달째가 들어가면서 피해자 수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합의 중인 사안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최소한 이번 사고가 단순한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착륙 불능, 랜딩 기어 불능, 이런 건 아니다. 옹벽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그러니까 자체 기체 결함을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꼭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시해야 돼야 될 것이 착륙 직전에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통화 내용, 우선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쭉 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랍게도 제주항공 블랙박스에 마지막 추락 전 4분의 통화 기록이 없답니다. 그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왜냐면 그 높은 데서 추락해갖고 진짜 기체가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도 블랙박스는 늘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라고 블랙박스가 있는 거잖아. 안전하라고 블랙박스가 그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록을 그 보존하기 위해서 블랙박스가 있는 건데 마지막 4분이 없대요. 더군다나 더 웃긴 건 블랙박스에 없는 건 그렇다고 쳐. 관제사의 통화 녹음은 있어야 될 거, 관제탑의 기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게. 그리고 관제탑의 기록도 없대요. 그리고 관제사가 뭐 또 얘기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관제사는 업무 배제돼 갖고 지금 만나볼 수가 없답니다. 우선 어디 갔어? 왜 이 사람한테 대한 증언을 못하게 하냐고. 아니 별 문제가 없었으면 관제사를 왜 업무 배제를 시킵니까? 2명이나 거기 있던 사람들을. 송 작가가 처음부터 의심했던 거, 왜 통화 내력에 대한 거는 관제탑을 통해서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이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고가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관제탑을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통화 기록이 없다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게요. 자,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지금 엔진 2개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전력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둘 다 꺼져도 보조 동력 장치를 수동으로 켜면은 이 비행 기록 장치 작동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 작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두 번째, 첫 번째 랜딩 기어 내려오는 거 영상으로 봤어요. 두 번째 동체 착륙을 하면서 랜딩 기어 상태를 관제탑에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즉 관제사가 그 당시에는 이 랜딩 기어가 빠진 건지 안 나온 건지도 확인을 못할 정도로 자체적으로 내부 안에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엔진 2개가 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모든 동력이 소실된 상태가 아니었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CBS 라디오에 나온 이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에 따르면은 비행기 블랙박스는 1100도씨에서도 1시간을 견딘답니다. 그리고 조종사 간의 대화, 승무원, 방송 이게 모두 다 담겨 있고 이 두 엔진이 모두 고장 나는 경우는 700만 분의 1이래요. 700만 분의 1. 근데 그게 일어났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딱 4분만 기록이 없는데 지금 국내 방송 중 SBS가 제일 열심히 털고 있습니다만 나는 너무 황당한 게 비행기 엔진 안에서 새 깃털이 발견이 됐다. 장난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버드 스트라이크는 늘 그러니까 상존하는 위험으로 아예 상정을 하고 엔진을 만든다고 합니다. 엔진도 점검한다고 외국으로 다 나갔는데 벌써 그 안에서 새 깃털이 나왔다. 에이. 지금 비행기 동체까지 다 타버렸어요. 엔진뿐만 아니라 비행기 날개와 동체, 앞대가리하고 꼬리 부분 말고는 다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그 깃털이 1000도가 넘는 그 화염 속에서 엔진 안에 선명하게 하얗게 하얀 그 깃털 그 채로 남아있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거기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그 당시에 있었고 엄청난 새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가창오리 날고 있는 거랑 이 737 비행기를 합성을 해갖고 합성 사진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실제 찍은 사진이 아니야.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데에 가창오리 떼를 지나는 이거를 찍어놨는데
그런 대규모 군중의 오리들이 무리를 지어 날 때는요, 먹이 활동하거나 이동할 때 그 호수나 그 논두렁 위에서 그렇게 군무를 이게 비행을 하는 거지, 이미 그 가창오리떼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해수욕장은 이 활주로하고도 1km가 넘는 거리인데다가 그 거리였다 그러면 비행기의 상승 고도는 최소한 2.5km, 3km 높인 거예요. 가창 오리떼가 아침 9시에 움직이지도 않지만 그 정도 높이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우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방송까지 던지고 있어요, SBS는. 그러니까 니네가 더 수상한 거야, 이 새끼들아. 어떻게 블랙박스가 있는데 거기 4분이 딱 지워졌지?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게 4분 전에는 모든 전원이 공급이 됐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작동까지 멈췄다는 거지. 갑자기.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블랙박스를 수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고 나자마자 군 병력부터 소방대 병력이 집중적으로 몰려갔어요. 시체 수습하는 데는 거의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부 시신 같은 경우에는 실종 상태에서 일주일이 넘게 있다가 부서진 그 랜딩 기어 근처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체는 그렇게 빨리 못 찾은 경찰들하고 소방관들이 사고 나고 6시간도 안 돼서 블랙박스로 회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블랙박스에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이런 잣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것들이 조작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거든요. 관제사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랙박스는 사고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제 타면 아무 사고가 없었잖아요. 4분 동안 아니면 그 관제사를 불러와 4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테니까 무슨 통화를 들었는지 정확하게 증언하려고 하니까 동체 착륙을 하는 조종사가 내가 왜 동체 착륙을 해야 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럼 뭐 비행장에 관제사가 왜 필요해? 조종사 뜨고 싶을 때 뜨고 내리고 싶을 때 내리지. 관제사도 숨겨, 관제탑 기록도 없어, 블랙박스도 없어? 말이 되나? 이래놓고 이거를 버드 스트라이크로만 믿으라고?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700만 분의 1이래요. 이렇게 블랙박스. 정말 이런 희한한 우연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겨요.